현재 전국의 법정 소방관 수가 6만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재 인원은 4만 5천 명에 불과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우는 가스 불팔로 일단 머리가 둘인 조직이 과연 일사불란하게 현장에서 대응을 하겠느냐, 그건 자명하다는 얘기죠. 국가직을 전환했을 때 예산을 문제 갖고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재부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난 2014년 한 소방관이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가 주목받았습니다. 소방장갑이 없어서 목장갑을 끼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방화장갑마저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는 한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급하게 허기를 달래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우리 사회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뒤늦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여론이 일었고 논란의 핵심됐던 장갑은 대부분 새로 지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정부나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민들, 연예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의 쌍심지 이번 시간엔 소방관들의 제복 뒤에 가려진 참담한 현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응용한 캠페인으로 얼음물 대신 화재 진압에 쓰이는 소화 분말과 흡사한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참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상 캠페인 소방관 고우 챌린지. 과연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 또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의 확충,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의 통과를 기원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적 소방청 설립과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관님들의 국가직 일원화를 말씀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전국에 계신 소방관분들에게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국가직 전환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소방관들의 처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소방관들 대부분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의 직원들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은 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직인 일선 소방관들은 현장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직과 지방직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국민의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현재 4만 5천 명의 그 소방관 중에서 국가직 소방관이 있고 지방직 소방관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소방은 국가직은 지금 한 500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99%가 이제 지방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그러한 상태로 소방관들의 그 신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자체의 예산 배정에 따라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지원이 부족하고 이는 소방관의 업무를 더 고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법정 소방관 수가 6만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재 인원은 45,000명에 불과한 거죠. 그럼 15,000명이라는 25%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원을 늘려도 참 모자랄 판인데 있는 정원도 25%나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소방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1,200명이 넘습니다. 반면 미국은 1,075명, 그리고 일본은 820명으로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부담은 매우 큰 편입니다. 부족한 소방 인력 때문에 소방관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소방관 조직에서의 인력 부족을 상징하는 단어 나홀로 소방관. 바로 소방관 1명만 상주하는 1인 소방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의 2016년 1인 소방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 소방서는 전국에 모두 59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31곳이 전남에 집중 분포돼 있습니다. 1인 소방서는 2건 이상의 화재나 응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일부 구조나 진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 친구가 그 당시 이제 군 단위에서 조금 벗어난 섬 지역에서 이제 1인 지역대를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카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응급 환자가 생겨서 이제 구급차를 운전해서 환자를 싣고 병원을 가는 도중에 많이 보던 데서 불이 났다는 걸 제가 직감을 하고 돌아보는데, 그게 이제 갔다 오고 보니까 그 친하게 지내던 그 형 카센터에서 불이 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혼자다 보니까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서울의 경우 구급차 출동 시 보통 3명의 대원이 한 팀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1명이 운전, 2명이 응급처치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보다 인원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몇 분이 함께 움직이시나요? 지금은 2명이서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3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3명은 이제 서울에서는 3명이서 많이 타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2명이서 타는 그 곳이 많습니다. 위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이제 처치를 하고 가게 되면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네. 심리적 압박감이 많은데 어느 정도? 혼자 하게 되면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해야 될 처치가 되게 많아요. 뭐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뭐 부목을 대거나 이제 출혈을 잡아주고 이것저것 뭐 환자 상태도 평가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되는 처치가 다른 환자들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해야 되는 처치를 다 못하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인원 부족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근무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늘어나 근무 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는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까지 업무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출동 건수도 옛날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런데 실제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하루에 6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체감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소방관 인원 부족은 때로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태풍 차바가 울산을 덮쳤던 지난 2006년에 일어난 소방관 순직 사건입니다. 댐 근처에서 침수된 차량 안에 주민을 구하려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울산 그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구급, 원래 부상자를 긴급 구호하고 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셔야 할 분이 구조, 수중에 투입되어서 그 실종자를 찾아내고 구조해내는, 자신이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업무에 투입이 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숨을 잃으시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제가 가서 보면 소방서들마다 소방관들께서 너무나 지쳐 계세요. 교대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휴게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신 채 또 119 신고 들어오면 출동 나가셔야 되고. 소방서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소방 외에도 구급과 구조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역시 낡고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구조 현장에 나서는 소방관의 생명 수당은 한 달에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방관 처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전남의 한 해안가로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빌린 펜션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서의 소방관이 단 한 명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를 든 이유는 소방서가 갖추고 있는 소방 설비나 장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방관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설비와 장비, 인력 배치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급하게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길바닥에 누워서 쪽잠을 자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직 전환과 같은 사연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 같은 소방관들의 주장을 조직 이기주의로 취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조직 이기주의로 소방관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그들의 급여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어떤 급여의 차이가 확 올라간다거나 이분들의 신분이 뭐 격상을 해서 뭐 국민들한테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분이 변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복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직 이기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직으로 소방관 전체가 전환된다고 해서 이들의 급여나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지역마다 예산의 차이로 소방 인력과 장비, 시설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함이 달라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울릉도에 사시는 분, 서울 청담동에 사시는 분, 또 최근에 뭐 진도, 그죠? 목포, 팽목항에 사시는 분이 본인이 받는 치안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거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마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에 관한 안전 서비스는 분명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왜? 소방이 지방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소방에 관계되는 서비스, 안전에,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건데 그게 분명히 격차가 존재해요. 출동 시간 다 뭔가 격차가 분명히 안전 불평등이 존재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사는 곳에 따라 안전 지수가 달라지는 나라, 바로 안전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방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방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해서 전국의 소방 현실을 높여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갔을 때 국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이런 생활의 윤택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그걸 피부로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출동했던 게 세 사람이 왔어. 그러면 들 것도 두 사람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진압 과정에서도 불을 빨리 끌 수 있잖아요. 많은 장비가 투여가 되고 많은 사람이 된다라면 그러면 재산 피해를 그만큼 줄였잖아요. 서울처럼 예산이 충분한 곳은 인력과 소방 장비 등이 비교적 잘 갖춰진 데 반해서 예산이 부족한 강원도나 전라도 등의 지자체는 인력은 물론 소방 장비 등의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관들도 빈익빈 부익부를 겪고 있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소방관들의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권인 국회와 또 다른 주체인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차례 논의됐던 이와 관련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벌써 수개월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 돈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다 해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결국 국가 예산의 문제이고 국민 세금의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처, 기획재정부 특히 그리고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이러한 부처들에서 현실적인 좀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고요. 정당의 소속 의원분들께서 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표명하시고 이래서 법안 처리가 자꾸 이제 늦춰지고 연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예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얘기거든요. 근데 국비 지방비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공무원 지갑에서 나올까요? 아니죠.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비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해괴한 논리라고까지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로 지방비로 썼는데 그거를 국비로 한다 그러면 그 입장으로 보면은 예산이 느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세금의 입장으로 따지면 늘 수가 세금의 부담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중앙행정부로 바뀔 뿐이라는 건데 주머니를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어찌 그것이 부담이 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은 예산 논리와 함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막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행 법상 소방이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이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지방 분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소방 업무의 특성상 지역과 현장 밀착형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강원도의 산불이나 대형 태풍과 같은 재난, 그리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볼 때 적어도 소방이라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각자 운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냐 이거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직을 주장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지방자치 역행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직으로 함으로써 광역체계로서 커버를 할 수 없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복합재난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을 벗어나는 범위가 뭐겠어요? 중앙행정기구인 국가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을 지방사무로 묶어뒀던 탓에 벌어졌던 미흡한 재난 대처 능력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2014년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역시 그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게 이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라든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현장 가장 가까운 게 울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적이었었어요. 근데 관할은 또 경북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가는 게 키로수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면 울산에서 지원이 먼저 나와주고 출동을 먼저 했죠. 근데 사태가 커지니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좀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한 부분, 울산 쪽에서. 소방관이 지방직인 상황에서는 관할을 따지거나 혹은 부족한 소방 능력 때문에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 현장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 학습해온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재난 시의 지휘체계입니다. 지휘체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현장에 있는 소방 입장에서는 머리가 둘인 조직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좀 변화가 있을 거지만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지휘 통제를 받고 있고 현장에 있는 소방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인사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방의 생명은 뭘까요? 신속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는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따졌을 때 머리가 둘인 조직이 과연 일사불란하게 현장에서 대응을 하겠느냐, 그건 자명하다는 얘기죠. 재난재해 사고가 좀 크게 터지면 항상 어떤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지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옆에 포함이 돼서 보조 인력으로 오지만 보고의 모든 게 현황판에 다 쏠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과 도지사라든지 국가직이 됐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안 받고 이 지휘관이 모든 거를 지원부서에 출동하세요, 보내세요가 곧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일사불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이죠. 국가직 전환을 가로막는 또 다른 논리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소방을 지방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그 근거가 과연 적합한 것일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일상황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은 미국은 또 하나의 주가 우리나라 전국토에 몇 배 되는 나라도 몇 배 되는 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와갖고서는 미국도 지방직이니까 한국도 지방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도하는 것이죠. 이 이슈를. 오히려 재난 환경 측면을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특수한 상황인 분단 혹은 전시를 공통 분모로 가진 나라들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은 뭐라고 해야 돼요?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휴전선이죠. 휴전이 뭡니까?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과 대만. 국가직이죠. 그 다음에 사실상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국, 대만. 대표적으로 분단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나라가 왜 국가직이겠는가? 서울에 만약 폭탄이 하나 떨어졌었다. 군대, 경찰 이외에 그 대응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누굴까요? 소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방에게 맡겨놓는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그런 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여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관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의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충분한 거죠. 여기에 이제 야당들도 크게 반대는 현재 안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그 국가직화라는 것이 바로 당장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져질 때 말이죠. 지방 공권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직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되 교대 근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의 충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 자체가 가장 좋은 장비, 가장 소방관들의 건강 안전도 보장하면서 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는.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이 보수와 처우가 현실화되는 문제. 이 네 가지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를 할 겁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당장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10년간 정부가 쓴 눈먼 예산, 특수활동비가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은 그저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장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침몰 해역 일대의 수색 작업을 마친 후 복귀하던 한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는 시민들의 안전에 피해가 없는 곳, 이른바 안전지대로 추락하고 폭발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 중 한 명인 고 이은교 소방관은 사고 전 SNS에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시냐고요? 별 차별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소방 국가직이 남의 일이라고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요?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소방 지방직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평등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전들 하십니까?